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4회 접수. 요정한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잘 꾸며진 정원, 그 한가운데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고 연못 안에는 폭풍전야에 터질 듯한 고요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각종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다. 앞마당을 지나 뒷곁으로 가면 아주 큰 별채가 나온다. 그 큰 별채가 귀한 손님 모시는 곳이며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곳이기도 하다. 골목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듯 작은 연못을 가운데 두고 정장 차림의 몇몇 청년들만 차렷자세로 꼿꼿하게 서 있다. 그러나 요정아는 달랐다. 여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듯 별채에서는 교태스러운 웃음과 음흉스러운 웃음이 이리저리 뒤엉켜 흘러나온다. 바로 그때 우당탕탕 우당탕탕. 웬 놈이냐? 알 것 없다. 순간 흑표의 가위차기에 한 방으로 두 명이 동시에 나가떨어진다. 흑표의 싸움 실력도 대단하다. 슉! 팍! 으악! 슉! 무엇에 두들겨 부수는 소리가 들리며 이것저것에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바깥의 정적을 깨는 것은 물론 별채 방 안에서 흘러나오던 웃음마저 멈추게 한다. 그와 동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별채의 방문이 열린다. 윤철민과 흑표다. 마당에 보초서 있던 졸개 몇 명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불금 일당이 마음껏 즐기고 있는 별채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 밀친 것이다. 방 안은 제법 깔끔했고 여기저기 고소화가 걸려있고 방 안 구석구석에는 꽤 비싸 보이는 군천색 도자기들로 치장되어 있어서 제법 고풍스러워 보인다. 방 한가운데는 하얀색의 엷은 푸른빛 붉은색을 띠고 맑고 투명한 자수정이 군데군데 박힌 긴 자개상이 놓여 있다. 상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산의 진미가 가장 비싼 접시에 가득가득 차 있고 술 또한 여러 종류의 양주병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상 양쪽으로는 건장한 청년들이 3명씩 앉아 있다. 맨 뒷자리에는 유난히 붉은색 눈썹에다가 귀 밑으로 길게 난 구렛나루 또한 붉은, 그리고 머리는 보통 사람보다 반은 더 커 보이는 거대한 사내가 기생을 옆에 끼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종로를 주름잡고 있는 불곰이다. 불곰의 뒤로는 누구의 솜씨인지는 모르지만 제법 잘 그려진 수묵화로 된 병풍이 길게 드리워져 고풍스러움이 한층 더한다. 불곰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기생들의 접대를 받으며 한창 즐기고 있던 차에 자신의 영이 깨지자 양미간을 찌푸린다. 긴 자개상 양옆 중 오른쪽 맨 앞에 앉아서 막 술잔을 기울이려던 20대 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청년이 문 입구를 향해 소리친다. 누구냐, 감히 형님의 영을 깨는 놈이. 흑표는 이틀 전 불곰 일당에게 당한 탓에 아직 채 펴지지 않은 일그러진 얼굴로 씩하고 웃는다. 흐흐, 나다, 흑표. 그동안 잘 있었나, 쌍칼? 쌍칼이라는 청년은 몸을 솟구쳐 일어나며 오른쪽 눈 밑으로 길게 난 칼자국을 오른손으로 한번 쓱 문지르며 흑표를 날카롭게 쏘아본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옆구리에 찬 단도를 재빠르게 뽑으려 한다. 그러자 흑표는 여유있게 오른손을 들어 제지한다. 아, 잠깐! 그렇게 서두르면 되나? 난 불곰 형님한테 볼 일이 있으니 너희들은 잠시 빠져라. 건방진 놈! 쌍칼이 다시 한번 흥분하며 칼을 빼들려고 하자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불곰이 쌍칼을 향해 손을 들며 한마디 한다. 잠깐! 쌍칼이 멈칫거리자 흑표가 입가에 웃음을 보이며 쌍칼을 향해 입을 연다. 진작 그럴 것이지. 불곰은 두목답게 옆에 있던 기생들을 밀쳐내며 천천히 입을 연다. 기생들은 겁에 질린 듯 종종 걸음으로 재빠르게 빠져나간다. 흑표, 너는 혼자 힘으로 우리 애들을 뚫고 이곳까지 들어오긴 힘들었을 텐데. 흑표는 대답 대신 뒤에 서 있는 윤철민을 바라본다. 불곰도
뒤에 우뚝 서 있는 윤철민을 실끈 쳐다본다. 보통 키지만 다부진 체격을 보자 잠시 움찔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불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소롭다는 듯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흘린다. 그래, 흑표. 내게 볼 일이 있다고 했나? 흑표는 잠시 머뭇거린 후 입을 연다. 형님, 전에 모시던 형님이니 형님께 예를 갖추어야겠지요. 허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하고 숙인다. 형님, 흑표가 인사드립니다. 불곰이 다시 한번 실금 쳐다본 후 입을 연다. 건방진 놈. 흑표는 나랑곳 하지 않고 입을 연다. 형님,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빚? 광장시장 상권을 되돌려주시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순간 불곰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힘껏 젖히며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다. 하하하하. 그렇게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잠시 후면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고 저항한다면 오늘부터 이 종로구역까지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흑표, 네 놈이 저런 애송이 하나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형님. 불곰은 애써 참는 듯 했으나 속은 부글부글 끓는 듯 했다. 불곰은 앉은 채로 턱을 한번 흔든다.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쌍칼이 옆구리에서 단도를 뽑으며 번개같이 흑표의 목을 향해 찔러온다. 흑표도 비우 같은 동작으로 오른발을 뒤로 빼는가 싶더니 팽이처럼 왼쪽으로 팽그르르 돌면서 오른발 뒤꿈치로 쌍칼의 뒷목 후두부를 향해 날았다. 쌍칼은 자신이 휘두른 단도가 빗나가자 중심을 잃고 휘청한다. 흑표의 뒷발차기가 쌍칼의 뒷머리를 강타할 찰나 이 새끼가 어딜 감히! 라는 고함소리가 들리며 지켜보던 불곰 줄개 5명이 한꺼번에 덮쳐온다. 순간 위험을 느낀 흑표가 머리를 숙여 피하며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 위로 날아오르는 동시에 왼발로는 달려드는 한 놈의 앞가슴을 찍어찬다. 와장창 쨍그랑 퍽! 악! 동료가 장작개비처럼 나가 떨어지니 더욱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온다. 죽여라! 어딜 감히! 7명이 뒤엉켜 싸우자 비명소리와 함께 상위에 있던 각종 산의 진미가 허공으로 나르며 그 파편이 불곰의 얼굴에 튀었다. 순간 불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큰 수박통만한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우두둑 우두둑. 불곰이 고개를 한 번씩 흔들 때마다 공룡의 고개뼈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눈앞에서는 아끼는 자신의 부하 3명이 이미 나가떨어져 널브러져 있고 나머지 3명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 불곰이 곰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천장을 향해 포효하면서 일어선다. 순간 잠시 싸움이 멈칫한다. 불곰은 80kg이 넘는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바람보다 빨랐다. 흑표, 너 이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흑표는 나는 듯한 불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두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의 구석 모서리를 차면서 날아오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불곰의 소뚜껑 같은 오른손은 흑표의 왼쪽 어깨를, 왼손은 흑표의 오른쪽 허리를 잡는가 싶더니 흑표의 몸은 어느새 천장 쪽으로 던져졌다가 내려오는 중이다. 불곰은 흑표의 생명을 아주 끊어버릴 심산으로 팔꿈치로는 명치를, 무릎으로는 떨어지는 흑표의 허리를 완전히 뻗어 절명시킬 요양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치켜세운다. 위기일발의 순간 문지방을 밟고 섰던 윤철민의 몸이 허공을 향해 솟구친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불곰의 어깨를 타고 넘는다. 그 순간 억! 하는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불곰의 얼굴이 오만상으로 찌그러진다. 윤철민이 4-5m 거리를 순간적으로 날아오자 위협을 느낀 불곰이 흑표에게 가하려는 일격을 포기하고 몸을 비틀어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왼쪽 날개 쭉지에 윤철민의 오른쪽 구두 뒤축에 일격을 당했다. 물론 그 덕택에 흑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 불곰은 윤철민의 공격에 의해 삐죽 빠져나온 자신의 날개 쭉지를 넣어 맞추기 위해 어깨를 한두 바퀴 돌린다.
우두둑 우둑. 보통 놈이 아니구나. 윤철민이 말이 없자 불검은 붉은 털이 수북한 손등에 굵은 핏줄을 내보이며 장작개비 같은 손가락을 꺾는다. 뚜두둑 뚜둑. 넌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윤철민은 대답 대신 씩 웃는다. 그러자 왼쪽 눈 밑에 난 상처가 검정색 중절모 아래로 비치는 전등 불빛에 의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건방진 놈. 불검, 너의 명성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부하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라. 뭐라고? 그렇게까지 흥분할 건 없고 전처럼 흑표에게 광장시장만 관리하게 하면 물러가겠다. 불검이 가사롭다는 듯 웃는다. 후후후,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톡톡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아참, 물론 이 종로바둑도 흑표가 접수하게 될 거고. 그 말에 불검은 흥하고 콧방귀를 날린다. 건방진 놈, 기다려라. 네 놈의 사지를 꺾어주마. 말을 마침과 동시에 윤철민을 향해 주먹을 날리면서 왼발로는 윤철민의 낭심을 향해 거세게 공격해온다. 황소 같은 거구지만 동작이 무진장 날렵했다. 그러나 윤철민의 행동은 더 민첩했다. 어딜? 너무 느려. 이 새끼가! 불금은 자신의 1차 공격이 실패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맛 좀 봐라! 불금은 다시 고함을 치르며 순간적으로 윤철민의 뒤로 돌아가서 어깨를 낚아챈다. 그와 동시에 무릎으로는 허리를 찍어온다. 불금의 당겨 허리 찢기에 걸리면 죽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벌한 살인기술도 윤철민에게는 그리 위협이 되지 못했다. 불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명성이 아깝구나. 불금은 자신의 연속된 공격이 불발로 그치자 더욱 흥분하며 달려든다. 느려! 불금, 너는 이미 졌다. 싸움에서 흥분은 금물인 것을 모르나 보군. 그렇다면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뭐라고? 건방진 새끼! 윤철민은 다시 비호같이 공격해오는 불금의 오른발과 왼발을 서로 교체하면서 피하는 동시에 풍운무의 절정무예 중에 하나인 오른팔 굽으로 불금의 무릎을 내리찍으며 왼손 손바닥으로 턱을 강타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의 오른쪽을 비스듬히 누이며 왼발 족도로는 불금의 인중을 걷어찬 뒤 날쌘 제비가 공중에 나는 먹이를 낚아채듯 왼발을 디딤발로 하여 등 뒤로 바람같이 날아오르며 다시 오른발 뒤쪽으로는 불금의 늑골을 내리찍는다. 톡! 팍! 꽥! 불금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눈두렁 허수아비 쓰러지듯 맥없이 고꾸라진다. 그러자 지켜보던 3명의 청년 부하들이 윤철민을 향해 일제히 덮쳐간다. 바로 순간 멈춰라! 불금은 입으로는 검붉은 피를 토하면서 부하들의 행동을 제지시킨다. 그만둬라! 불금은 알았다. 윤철민이 단지 50-60%의 힘을 썼다는 것을. 조금만 더 힘을 가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불금은 안간 힘을 다해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는다. 졌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난 너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다. 단지 흑표의 작은 소망만 이루어지면 조용히 떠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광장시장을 원래대로 흑표에게 넘겨라. 그러면 조용히 물러가겠다. 불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싶더니 기운을 차리며 입을 연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순간 윤철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난다. 불금, 너! 윤철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금은 더욱 땅에 넙적 엎드리며 말을 이어간다. 저희들의 형님이 되어주십시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철민은 불금의 느닷없는 행동에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형님. 불금이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턱으로 눈치를 주자 모두 동시에 무릎을 꿇는다. 허락해 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해서 윤철민은 조직사상 가장 짧은 단시간에 전국에서 가장 노른자인 종로를 접수하게 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윤철민은 자리를 떴고 흑표도 다친 몸을 추스른 후 불곰 일당과 밤새워 여흥을 즐겼다. 종로를 접수한 윤철민은 종전대로 종로 쪽은 불곰이, 광장시장 쪽은 흑표가 각각 관리하게 했다. 불곰은 자신의 지역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게 되자 윤철민의 성품에 감동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윤철민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종로를 호시탐탐 노리던 전국의 어떤 주먹도 두렵지 않았다. 윤철민의 성품에 감동받은 불곰은 더욱더 충성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시간이 지나자 종로 불곰에게서 들어오는 자금과 광장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도 제법 커져간다. 그러자 최미아는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학교에 사표를 낸 후 본격적으로 자금 관리는 물론 모든 살림까지 도맡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윤철민의 부탁도 컸지만 최미아도 그리 싫지는 않았다. 물론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는 교사직 사표를 비밀에 붙였으며 꼬박꼬박 교사 월급 이상의 돈을 보냈다. 그러기를 1년 남짓 될 즈음에 최미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철민씨, 언론사를 창단해서 살인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에 의해 언제 조직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철민씨가 누명을 벗기는커녕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윤철민이 아무 말이 없자 흑표도 거둔다. 형님, 제 선생님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자금도 어느 정도 되니 제 선생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한 윤철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신문에 관한 모든 부분은 제 선생님께 맡기고 흑표 너는 관리를 맡는다. 예, 형님.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주간신문 한강이다. 정민수는 잠시 감았던 눈을 가만히 뜨며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는 신분증을 집어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다. 내가 정민수란 말이지. 정민수. 그러나 잠시 후 윤철민의 얼굴이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뀐다. 미안합니다, 윤철민 씨. 그러나 당신의 한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철민은 처음 주간신문 한강이 창간된 지 1년여 동안 신문사 사무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장실만이 텅 빈 채로 1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불곰이 관리하는 종로 삼가 탁골공원 옆에 위치한 허름한 사무실에 가끔씩 나가서 불곰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하 창고에서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불곰, 상인들 울리지 말고 이 건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예, 형님. 그리고 타구역 욕심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님. 노른자 구역인 종로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전국의 주먹들도 차츰차츰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유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검은 그림자가 불곰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 장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먹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철민은 돌아가는 신문사 상황도 김 실장이나 최 기자를 통해 보고받곤 했다. 흑표, 최 기자에게 윤철민에 관한 연재 시리즈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각별히 신경 더 쓰도록 부탁하고. 예, 형님. 윤철민은 이처럼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나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사장에 취임하고 난 후로는 한강신문 사장실로 곧장 출근해서 업무 보고를 받곤 했다. 오늘도 한강신문이 발행되는 날이다. 미스 김, 최 기자 좀 불러줘. 사장님, 최 기자님은 어젯밤 야간 취재 나갔습니다. 아 참, 그렇지. 내가 깜빡했군. 처음 한강신문이 창간될 당시에는 이 신문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지만 최미화의 기획으로 사건 사고 이 사람이라는 코너에 탈주범이었던 윤철민 사건을 시리즈로 연재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소설처럼 다루자 한강신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미스 김, 오늘 신문 좀 가지고 오지?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부탁해. 네, 사장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